안녕하세요. 제가 쓴 책,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PC 정비사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고요. 물론 제 책을 구입하지 않으셨어도 보실 수는 있어요. 제가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그 책을 집필할 당시 용산에 가서 그 MSI LGA 1155 보드를 구입해 가지고 인텔 i5 2500 CPU를 끼우고 조립하는 과정을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인텔 제온 E3 1230 CPU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몇 달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인텔 E3 1270 CPU로 다시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원래 이 제온 CPU는 서버용 CPU예요. 일반 데스크탑용은 아니지만 이게 호환이 되니까 지금 인텔 제온 1230이나 오늘 지금 끼운 1270이나 이게 115 보드에 맞아요. 1155 보드에. 그래서 끼운 거고요. 인텔 E3 1230은 원래 이제 제가 인텔 정품 i7 3세대하고 동급이다 해서 사가지고 내가 써봤는데 실제 내가 써보니까 i7 한 2세대하고 비슷해요, 성능이. 그리고 E3 1270은 인텔 정품 i7 한 4세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MSI 메인보드의 램 8기가 제가 쓰는 그 그래픽 카드 이런 거에 맞는 속도로 제가 사용하는 체감 속도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CPU가 아무리 빠르거나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는 요즘 보통 128비트로 작동을 한다고요. 그 비트라는 것이 컴퓨터의 속도의 속도. 옛날에 8비트 컴퓨터는 속도를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CPU의 성능을 말할 때 클럭 수가 일단 기본이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1270 CPU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크게 나오죠. 이게 1270 CPU인데 이전에 끼운 1230 CPU는 3.2GHz. 그리고 지금 끼운 E3 1270 CPU는 3.5GHz예요. 3.5. 여기 코어 스피드가 약 3399. 그러니까 약 3.5GHz로 뭐 이것만 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써보니까 거의 뭐 2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인텔 E3 1230하고 1270이 여기 스레드가 4개고 이제 코어가 4개, 4코어, 8스레드 이것도 똑같고 이게 이제 멀티태스킹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멀티태스킹은 지금 1230하고 1270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의 속도만 약간 빠른데 체감 속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E3 1230은 20나노미터라고요. 요게 수치가 적을수록 더 가는 회로를 사용하니까 내가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더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그 CPU라고요. 근데 이건 E3 1270이 속도가 빠른 CPU인데도 이거 32나노미터예요. 이건 뭐 어쨌든 뭐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체감 속도 체감적으로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CPU를 교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부팅을 했는데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거 지금 CPU를 이게 여기가 이게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가 아니고 제가 요즘 겨울에 추우니까 이 안에서 스프레이 에어 스프레이건 페인트 칠을 좀 했어요. 제가 좀 늙어서 그러나 건망증이 있나 봐요. 환풍기가 있어요. 환풍기도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내니까 창문에 환풍기를 달았고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창문을 닫아놓고 환풍기를 틀고 에어스프레이를 썼어요. 그러니 그 페인트가 더 어디로 가겠어요. 아주 뭐 이거 청소하느라고 아주 무척 해먹었는데 이거는 CPU 가느라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먼지가 아니고 페인트입니다. 먼지는 뭐 날 게 없죠. 이뭐 컴퓨터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공청 이솔 브러쉬로 털어내면서 이제 진공청소기로 좀 빨아내는 겁니다. 진공청소기 이게 삼성 어디가 이게 한 1800 와트인가 엄청나게 세요. 그냥 뭐 대면 그냥 손도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세니까 이거 뭐 옆으로 가질 않죠. 그래 꼭 그냥 그
약한 진공 청소기 말고 이렇게 강력한 진공 청소기가 있어야 돼. PC 청소를 하려면은. 야외라면 밖에 나가서 그냥 저 컴프레서로 불어도 되는데 그 뭐 요즘 이 먼지 밖에서 불었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털어 가지고 일단 진공 청소기로 쫙 빨아냈어요. 빨아내고 자 이제 CPU로 이제 빼는 겁니다. CPU로 뺄 때는 요게 CPU고 이게 CPU 케이스라고요. LGA 1155 요거 철사예요. 철사. 이게 레버라고. 레버를 이렇게 제껴야 돼. 그래야 이게 열려요. 그리고 CPU 여기 또 먼지가 또 있네요. 또 털어내고 어쨌든 이걸 무리하면 안 돼. 조심해야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다고요. 이렇게 홈이 있고 요게 이제 조금 빼낸 게 인텔 제온 E3 1230이고 요게 1270이고요. 여기 홈이 있죠. 이렇게 홈. 요 홈을 요 홈에 맞춰야 돼요. 옛날 CPU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잘라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췄는데 요즘은 지금 여기 홈이 있다고요. 요 홈이 여기 있는 홈에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홈에 맞으면은 딱 들어가 자리를 딱 맞아요. 요거를 이렇게 제끼고 여기 요 나사 속으로 여기 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 레버를 제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꾹 눌려요. 요거는 1230 CPU 빼낸 거고요. 이게 1270인데 아이고 제가 이제 정신이 없어서 요거 쿨러를 안 끼웠어요. 요 쿨러를 이렇게 놔두고 그냥 부팅을 했어요. 그런데도 1시간 동안 옥신각신을 했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쿨러를 안 끼우면 몇 초만 지나도 이게 딱 멈춘다고요. 컴퓨터가 먹통이 된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쿨러를 안 꼈구나 이걸 금방 알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거 CPU를 이게 인텔 제온 E3 1270 CPU를 끼우고 쿨러를 안 끼우고 1시간 이상 부팅이 안 되니까 그냥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요거 쿨러 없이 작동을 했어도 다운도 안 되고 멀쩡해요. CPU가 이게 데스크탑용이 아니고 서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그 서버는 이거 뭐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용보다 더 좋다. 그리고 인텔 제온 CPU를 제가 쓰는 이유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달리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텔 정품 지금 i7 4세대 CPU 같으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요. 요거는 지금 인텔 i7 4세대하고 비슷한 성능인데 인텔 제온 E3 1270 CPU고요. 가격은 뭐 훨씬 저렴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가격까지 이렇게 뭐 공개를 했더니 그 CPU 판매하시는 분이 그냥 얼마나 심한 욕을 날이면 날마다 와서 써놓는지 아이고 참 그 남이 이거 블로그에 올린 걸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욕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은 내 가격을 얘기를 안 해요. 않는데 지금 이게 인텔 제온 E3 1270 CPU이고요. 인텔 정품 i7 4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성능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CPU를 이제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쿨러를 끼우지 않고 했어도 1시간을 옥신각신했어도 다운이 안 되더라. 부팅만 안 됐어요. 부팅만 안 되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요 증상이 지금 여기서 이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CPU나 메모리가 바뀌었다. 셋업을 점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점검할 것도 없어요. 셋업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저장하고 저장할 것도 없죠. 그냥 빠져나와서 부팅을 했는데 can't find any device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에러가 나요. 디바이스를 찾을 수 없다. 이상하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더니 이게 안 돼요. 부팅하는 중에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이 화면이 나와가지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제 운영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PC 이제 윈도우 라이센스라는 것이 메인보드나 그 주요 부품이 바뀌면은 윈도우 라이센스가 무력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PC 일부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메인보드를 바꿨다든지 CPU를 바꾸면은 부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컴퓨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품을 바꾸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다시 사란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쨌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CPU 쿨러를 안 꼈어요. 이게 지금 1시간 내내 부팅이 안 되니까 옥신각신하다. 나중에 보니까
쿨러를 안 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쿨러를 딱 끼우고 부팅을 하니까 금방 부팅이 되잖아. 그냥 뭐 아니 뭐 그냥 처음에 딱 꼈을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기가 막히지. 아주 그냥 CPU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부팅 해가지고 요걸 보는 겁니다. 이제 부팅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저 인텔 재원 CPU를 뭐 특별히 제가 이유가 서버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텔 정품 i7 뭐 3세대 4세대 이 CPU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오늘 사용한 빼낸 인텔 재원 E3 1230 CPU 같은 경우에 인텔 i7 2세대하고 비슷하고요. 지금 끼운 인텔 E3 1270 CPU는 인텔 i7 4세대 CPU하고 제가 볼 때 비슷해요. 뭐 더 빠르면 빠르지 느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CPU 교체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쿨러 빼는 과정, 이거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가나출판사.kr 한글로요.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출판사 클릭하면은 이게 다 제가 쓴 책들이고요. 어디 갔어? 요게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여기 이제 여기서 보셔도 되고, 여기 홈페이지에서 쇼핑몰 클릭하시면은 여기도 나오죠. 컴퓨터 조립. 자, 조립만 해도 검색이 된다고요. 컴퓨터 조립. 여기 하나 똑같아요. 이제 출판사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차를 보시면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차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시중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PC 정비사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강좌를 올릴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꼭 내가 PC 정비사 혹은 컴퓨터 가게를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조립을 했다. 이 컴퓨터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단돈 10만 원짜리 컴퓨터보다 더 느려요. 미칠 노릇이죠. 램을 많이 끼우면 속도가 빨라질까? 램을 아무리 많이 끼워도 속도가 안 빨라지고, CPU를 바꾸면 속도가 빨라질까? CPU를 최신식 가장 좋은 CPU로 바꿔도 안 빨라지고, 물론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양 이상의 램을 끼울 수가 없고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CPU 밖에는 못 끼워요. LGA 1155 같으면은 인텔 3세대 CPU 밖에 못 끼워요. 그런데 오늘 인텔 재원 E3 1270 CPU는 3세대를 뛰어넘습니다. 4세대 CPU보다 더 빠르면 더 빠르지 절대로 안 느려요. 제가 4세대 CPU도 쓰고 있거든요. 4세대 컴퓨터도 동급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책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 컴퓨터를 꼭 조립이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내 PC를 제 속도가 나오게 튜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고요. 또 이 조립 및 업그레이드를 할 줄 알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 한 대 그냥 똑딱하면 한 대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몇 분의 1, 뭐 심지어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일부 부품 활용하고 주요 부품만 이거 교체를 하면은, 지금 이게 i5 2500을 쓰던 컴퓨터에 E3 1270을 끼웠더니 하루아침에 인텔 i7 4세대하고 지금 거의 같은 성능을 낸다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조립 및 업그레이드, 이 책을 보시고요. 물론 여기 오시면 컴퓨터 하시는 분들 다 필요한 책들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유튜브 클릭하면은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지금 제가 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각 책에서, 이 책은 요즘 잘 보지도 않고, 물론 작년에 제가 한 3,000권 팔렸더라고요. 한번 올해 매년 출판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 하다 보니까 한 3,000권 이게 팔렸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요 책을 두껍게 안 만든다고 요새는. 책이 두꺼우면 잘 안 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 속에 부족한 내용은 제가 여기 유튜브 제 채널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블로그 클릭하면 이제 네이버에 있는 이제 블로그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늘 현재 5,039개, 5,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포스트가 있다고요. 지금 요것도 내가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걸 보시면은 컴퓨터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 카메라 교본 책도 이게 꽤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제가 카메라 교본 책도 썼고,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한 각종 사진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요거는 1, 2, 3D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집필을 한 책인데요. 1, 2, 3D 디자인 이게 무료거든요. 물론 볼렌더도 무료예요. 볼렌더는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요. 초보자는 거의 배운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2D 그래픽에 아주 뭐 달달달달 숙달이 된 사람도 볼렌더는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1, 2, 3D 그리고 무료니까 이걸로 저는 뭐 웬만한 생활용품 다 만들어 쓰고, 또 제가 뭐 이거 여러 가지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되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요즘 유튜버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만드는 제 동영상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물론 유튜브에 아직 구독자는 448명이네요. 이게 1,000명이 넘어가야 돼요. 1,000명이 넘어가야 되고, 이 구독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클릭 수만 많다고 해서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구독자도 많아야 되고, 이게 자기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럼 유튜브에서 여기다 광고를 띄워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광고 수입이 창출되는 건데, 물론 전업으로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 목숨을 매달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유튜버가 직업은 아니지만 저 책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책에 이제 모자라는 내용들을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 올리고, 또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수입이 또 들어와요. 여기서도 또 이달에 또 입금된다고 얼마 전에 오늘 또 이메일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저 주식도 그냥 막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24시간 내내 사고 팔고 반복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같이, 이거 저는 이제 본업이 출판사고 부업이 유튜브, 부업이 블로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5,000개가 넘는 포스트를 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올리고, 일기 쓰듯이 올리고, 저는 올릴 게 많죠. 이 책에 관한 내용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또 저는 이제 쇼핑몰도 운영을 한다고요. 그럼 쇼핑몰 홍보도 할 겸 이거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광고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뭔가 좀 유익한 정보를 클릭했는데 그냥 광고만 우라지게 뜨면은 짜증나잖아요. 이게 네이버는 딱 밑에 하나하나 요것만 뜬다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가 광고 효율이 상당히 뭐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버나 블로거, 파워 블로거로 이제 수입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거가 아주 수익률이 낮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광고를 많이 안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다 읽어본다고요. 그냥 광고 엄청나게 띄우는 그 보스는 여기 중간에 광고, 여기도 광고, 맨 광고만 나오니까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광고가 이게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이 많이 오기도 와야 되지만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클릭을 해야 이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 직업적인 블로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유튜버를 하더라도 이게 무턱대고 구독자가 많다, 무턱대고 클릭 수가 많다고 돈이 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3사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만드는 동영상 같이 그렇게 만들면은 조회수도 많고 수익이 되죠. 그러나 개인이 그런 장비를 갖추기도 힘들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렵다고요. 방송사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유튜브 이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기발한 영상, 아주 뭐 그냥 참 잔혹한 영상, 비난받을 만한 영상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조회수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이게 조회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동영상 보고 그냥 나간다? 조회수만 많고 동영상 시청률이 적으면 그 수익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구독자 많고 무조건 조회수 많다고 저 수익이 생긴다? 그 잘 모르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해야 수익이 창출되는가, 이런 것을 좀 보시라고요.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